2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총론에서는 3문항 정도가 출제가 예상되고 개념, 분류, 특성인데 2번에 관한 문제는 분류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지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문제를 제가 읽을 때 답이 몇 개냐 한번 찾아봅니다. 기억,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이다. 니은, 낮에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디귿, 빈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리을,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미음,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몇 개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개론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답은 없습니다. 모두 틀린 지문이죠. 하나씩 보죠. 자, 기억에서 핵심 단어는 지번이죠. 지번 그러면 필지 해야 되겠죠. 획지 그러면은 가격 내지는 용도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린 거. 2번 낮이 그러면은 건물이 없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공법상의 제한이 없다. 이 말이 틀렸죠? 공법상의 제한은 국가의 권한이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땅은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 이렇게 풀어가고 그러나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죠? 낮이는 건물과 사법상의 제한은 없고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니은은 틀린 것.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 등기부가 깨끗하다. 다른 사람에게 저당 같은 것이 잡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디귿. 핵심 단어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땅은 포락지죠. 포락지. 빈지 그러면은 해안에 있는 만조와 지적공부 사이에 그 빈 땅을 빈지라고 하고 디귿은 포락지. 틀린 지문이죠. 리을. 건부지 중 제하고 남은 땅은 공지죠. 공지. 공지. 그 부지는 가장 용도로 제공된다 해서 포괄적인 용어로 건물로 들어가면 택지고요. 그 다음에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부지, 철도로 들어가면 철도부지 해가지고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땅을 부지 이렇게 하는 거죠. X.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이 상호 간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후보지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 해가지고 대분류가 변한다. 그러면 후보지. 내에서 변한다. 그러면 이행지. 그래가지고 미음도 틀린 거 해가지고 2번에 정답은 없음 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2번에서 관련된 용어는 여기서 용어는 이런 용어들을
읽으면서 말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른다 그러면 앞에 기본 강좌에서 말하자면 제가 기본 강좌 맨 뒤에다가 기본 강좌 전체 내용을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꾸 소리내 가지고 말로 나온 부분들을 읽고 옆에 있는 박스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 문제 여기 이런 용어들이 짤막짤막하게 핵심 단어를 알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땅의 분류, 주택의 분류를 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택지, 농지, 임지, 후보지, 이행지. 우리가 땅을 분류할 때 용도에 따라 말하자면 용도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용도에 따라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그리고 택지지역은 주, 상, 공 이렇게 구분하고, 농지는 전, 답 이렇게요. 과수원이 들어가죠. 임지는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때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대분류가 변한다. 대통령 후보, 그래서 대분류는 후보지다. 그런데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되죠. 이행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모든 후보지는 지목 변경을 필요로 하지만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사이에서 땅의 용도가 바뀔 때 우리가 그 지목 변경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택지는 주, 상, 공에서 우리가 주거용과 상업용은 지목이 되죠. 그러니까 주거용이 상업용으로 용도가 바뀔 때는 지목이 같으니까 지목 변경이 필요 없다.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후보지와 이행지는 지금은 논이지만은 대개 후보지는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땅 옆에 있는 논 같은 것이 택지 후보지인데, 지금은 논으로 있지만은 그 논의 가격이 시골에 있는 논 가격보다 비싼 이유는 그 논이 언젠가는 택지로 변한다는 가정에서 땅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후보지의 땅의 가격은 지금 용도보다는 전환 후, 지금은 농지지만은 택지로를 염두에 두고 가격이 정하기 때문에 후보지의 가격은 전환 후의 용도에 따른다. 이런 말도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지, 택지, 대 그러면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 용도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 부지죠. 그래서 건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제가 비택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건물 외적으로 철도로 들어가면 철도부지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가 있고요. 주상공이죠. 지목이 대. 택지는 대 더하기 장이죠. 주상공인데 주상은 지목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장이다.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은 부지, 그 다음에 택지, 그 다음에 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필지, 획지. 집원 그러면은 필지죠. 법적인 개념이고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땅이라면, 획지 그러면 가격, 용도로 구분되는 땅이고 경제적, 부동산, 학적 관점의 땅의 분류는 획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필지는 집원으로 구분된다면은 획지는 가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땅의 구분 기준이 다른 것뿐 면적은 다르죠. 그래서 필지가 획지보다 클 때가 있고, 만약에 획지가 필지보다 클 때가 있다.
말하자면 필지는 정해진 개념이고 한 필지 땅이 여러 용도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구분이고 그래서 기억할 때는 필구 이렇게 필지가 크면 구분평가 그 다음에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들어갔다면은 획일 이렇게 획지가 크면 일괄평가다 해갖고 가격을 정할 때 우리가 필구 그 다음에 획일 이런 말도 한번 기억을 해보는 거죠. 3번 나지, 건부지, 공지, 건부감가, 건부증가 건물이 없는 빈터 나지라고 하죠. 그런데 그 건물이 없는데 그게 지목이 대일 때는 나대지고 지목 따지지 아니하고 건물만 없다 그러면 나지죠. 예. 우리가 공장에서 공장으로 건물이 없어버리면은 나지가 된다면은 주택이 건물을 없애버리면 나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로 들어간 땅을 건부지 그 여백 그 건폐율로 남아있는 땅 이걸 공지 이렇게 하자고 그랬고요. 건부감가, 건부증가 말하자면 나지의 가격은 가장 땅 가격의 기본이 되고 가장 높은 가격인데 땅의 가격만 따진다면은 건물로 들어간 땅은 오히려 나지보다는 감가한다. 철거비만큼 감가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건부감가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물로 있음으로 인해서 빈터보다도 비싼 이유는 건부증가인데 우리 수용에서 보상받을 때 빈터보다는 건물이 있는 것이 보상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건부증가 빈터 건물이 없고 그 다음에 사적 제한도 없고 공법 제한은 있는 땅 나지 건물로 들어간 땅 건부지 여백 공지 건부감가 건부증가 그 다음에 4번 법만 있다 법지 경사진 땅이죠. 위토지의 땅이 되는 거죠. 빈지 그러면은 해안에 있으면서 만조와 지적공부 사이에 빈 땅을 빈지 맹지 그럼 길이 없는 땅이죠. 그런데 길이 있긴 있는데 좁은 길로 연결된 땅 자르대 대지 이렇게 구분하고요. 5번 유유지 휴한지 공한지는 다 놀린다는 개념인데 유유지 그러면은 휴지 이렇게 연상해서 막 놀린다. 당신은 휴지다. 이렇게 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게 놀린다. 그러면 유휴지. 휴한지 그러면은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쉰다. 그러면 휴한지. 그 다음에 도심에서 지가 상승을 기다린다. 그러면 공한지. 그래서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않게 놀린다.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서 공한지 지가 상승 바란다. 이런 말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땅에 공한지세 그래서 땅을 놀리지 못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을 공한지세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것 5개 꼭 기억합니다. 택토 종개공,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개발권 양도, 공한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는 제도다. 택토 종개공 출제가 많으니 꼭 기억합니다. 6번 선하지 그러면 고압선 아래 땅, 선하 이게 고압선 밑에 땅을 선하지. 포락지 하천으로 변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지 원지라고도 하고 자연 상태에 그대로의 땅을 소지. 표준지와 표본지가 있는데 표준지 그러면 공시를 위해서 선정된 땅을 표준지라고 하죠. 우리가 대개 국가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공시제도가 있어요. 그때 땅을 전국에 있는 땅 가운데서 이제 그 가격 수준이 주변 환경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선정한 땅 50만 필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서 선정된 땅을 표본지, 그래서 공시 그러면 표준, 지가 변동률 그러면 표본지. 지가 변동률은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시점 수정, 날짜가 바꾸면 땅값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땅값은 말하자면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하는데, 이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 그 다음에 7번. 7번은 다중, 다가구, 다세대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중가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중과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이죠. 공동에 해당되는 게 다연하기,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는 말하자면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연하기는 공동이고, 중가세 이렇게 하고, 세개는 공통적으로 660 미만이죠. 그런데 다중과 다가구는 단독이면서 3계층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다 660 미만이지만 다세대와 연립은 4계층이죠. 그런데 연립은 660을 초과한 거고요. 다세대는 660 밑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중과 다가구는요, 독립된 주거 생활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중이고, 다가구는 19세대 미만, 이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해가지고 다시요, 중가세 세 개 다 660 미만이고, 그 다음에 660 초과가 연립이고,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생활이 안 된다 이러면은 다중이고, 19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다가구, 그리고 다연하기는 공동주택이다. 그 다음에 8번은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용어인데, 영구임대 그러면 50년, 그리고 최저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임대 30년, 저소득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그러면 젊은 층이 핵심 단어고, 통합공공임대는 취약계층의 핵심 단어입니다. 다시요, 영구임대는 50년 최저계층, 국민임대는 30년 저소득, 행복주택은 젊은층, 통합공공임대는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의 용어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말들을 지금 제가 설명했던 말로 기억을 하시면서,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용어는 앞에 말하자면 기본 강좌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